인텔의 13세대 CPU죠. 코어가 24개, 32스레드, 클럭은 3.0에서 5.8, 캐시는 36메가. 이게 다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인텔과 AMD의 30년에 걸친 CPU 전쟁 이야기를 좀 하려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CPU와 칩셋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CPU와 칩셋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지난번에 바이오스 할 때 이야기했던 거예요. 옛날 보드는 이렇게 노스 브릿지와 사우스 브릿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들은 다 노스 브릿지에 연결되고, 나머지 상대적으로 조금 느린 것들은 사우스 브릿지에 연결된다. 이 두 개는 서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CPU가 모든 주변 장치들과 사우스 브릿지와 노스 브릿지를 통해서 소통을 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그게 바로 칩셋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바뀝니다. 노스 브릿지 일부가 CPU 안으로 아예 들어가 버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랑 사우스 브릿지랑 통합이 돼요. 그래서 모두 이 단일 칩셋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칩셋인데, 컴퓨터 구매하실 때 보드 앞에 뭐 숫자 붙잖아요. Z690 보드, B550 보드. 그 B550, Z690 이게 바로 칩셋의 이름입니다. 당연히 인텔과 AMD에서 나오는 거고요. 칩셋이 새로운 규격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CPU를 써야 되기도 하고, 혹은 CPU가 새 CPU가 나면 칩셋을 갈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옛날 칩셋에 새로운 CPU를 쓸 수 있게 그렇게 허용하기도 하고, 다 상술이죠. 결국 그게 호환성인 거죠. 어떤 경우에는 CPU만 갈으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드까지, 메모리까지 몽땅 다 바꿔야 돼.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칩셋은 그 정도로 하고요. CPU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CPU가 나오면 이렇게 광고를 하죠. 이 CPU는 6코어 12스레드야. 클럭은 3GHz고 캐시 메모리는 128MB야. 이게 다 무슨 말인지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CPU를 뇌에다 비유를 하잖아요. 사람의 뇌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대뇌, 소뇌, 간뇌, 연수, 뭐 이렇게 여러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계산, 논리적인 추론 이런 걸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뇌가 대뇌거든요. 세리브럼이 대뇌예요. 그러니까 코어는 한마디로 대뇌인 겁니다. 옛날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CPU 하나에 코어 하나였어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해요. 대뇌가 두 개인 거야. 듀얼 코어. 대뇌가 4개, 쿼드, 헥사, 옥타 막 늘어납니다. 요즘은 뭐 10코어, 20코어 이런 CPU도 있어요. 당연하게 같은 세대의 경우는 뇌가 2개인 애보다 뇌가 4개인 애가 일을 더 잘하겠죠. 그래서 쿼드 코어가 듀얼 코어보다 더 고급 CPU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10년 전 쿼드 코어랑 지금 듀얼 코어랑 그럼 뭐가 좋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0년 전 쿼드 코어는 이등병 4명이야. 지금의 듀얼 코어는 병장 2명인 거지. 누가 더 일을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듀얼 코어가 일을 잘하겠죠. 그러니까 같은 세대에서는 코어가 많은 게 더 똑똑해. 하지만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는 단순하게 코어 숫자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싱글 코어만 쓰기도 해요. 스타크래프트 2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싱글 코어 게임이거든요. 얘는 옥타 코어를 달아봤자 그 중에 코어 하나만 쓰는 거예요. 별 효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로 하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무조건 코어 수가 많은 거를 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돈 낭비가 될 수 있다. 코어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클럭. 클럭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똑같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생각해보면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만 움직일 수 있죠. 그 외의 시간은 움직이면 안 돼요. CPU는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이걸 틱이라고 하는데, 원틱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동안만 일을 하고 컴퓨터 시스템 내의 모든 장치가
동기화해서 일을 합니다. 이 동기화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박자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이동하는 거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원틱에, 즉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한 번에 10m를 갈 수 있는 거야. 클럭이 다니는 주파수인데 주파수는 1초당 틱이 몇 번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자, 어떤 컴퓨터가 1초당 1틱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1Hz겠죠? 얘는 1초에 10m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컴퓨터는 1초당 1000틱이야. 1kHz가 되는 거고요. 원틱에 10m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 갑니까? 10km 가는 거죠. 클럭이 높을수록 많이 가고, 다시 말해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 컴퓨터에 달린 CPU가 4기가입니다. 얘는 얼마냐면 이만큼이에요. 40억 틱입니다. 1초에 40억 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원틱에 10m라고 생각을 하면 40억 곱하기 10m만큼 갈 수 있는 거고, 일로 따지면 그만큼 일을 하는 거죠. 당연히 같은 세대의 CPU라면 클럭이 높을수록 일을 더 잘하고 고성능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버클럭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도 10년 전 CPU가 2기가야. 근데 지금 내 CPU가 1기가야. 그럼 10년 전 CPU가 일을 더 잘 하겠네? 그건 아닙니다. 코어가 훨씬 더 똑똑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틱당 가는 거리가 다른 거야. 10년 전에는 원틱에 10m 갔다면 지금은 원틱에 뭐 1km 갑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면 단순하게 클럭만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다. 당연히 같은 세대끼리는 클럭이 높아질수록 고성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레드인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간단하게 코어가 처리하는 최소의 작업 단위야. 그러면 당연히 원코어당 원스레드인데, 이게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동시에 여러 스레드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고, 멀티라고 했지만 사실은 2스레드예요. 그래서 6코어 12스레드, 그게 이제 그런 소리입니다. 특히 인텔의 멀티스레드를 걔네들은 하이퍼스레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이밍이죠, 네이밍. 자, 마지막으로 캐시 메모리입니다. 하드와 램과 CPU는 순서대로 속도가 빨라요. 하드가 제일 느리고 그 다음 램, 그 다음에 CPU인데 이런 겁니다. CPU가 1초에 100만큼 일을 해. 램이 하드에 비해 빠르긴 하지만 얘는 CPU의 처리 속도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1초당 뭐 10만큼. 그러면 얘는 놀아야 되잖아, 결국. 아시겠죠? 소프트웨어라는 게 사실은 원래는 다 하드에 있다가 실행을 시키면 램에 얹은 다음 램이랑 CPU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CPU의 처리 속도에 비해서 램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래서 이런 걸 두는 거예요. CPU 안에 메모리를 두는 겁니다. L1, L2, L3 순서대로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 빠르고, 그 다음 빠르고, 얘는 얘에 비해서는 엄청 빠르고. 아시겠죠? 가격도 얘는 엄청 비쌉니다. 그 다음 비싸고요. 그 다음 비싸고요. 얘는 얘에 비해서 엄청 싸요. 아시겠죠? 그래서 CPU는 이렇게 일을 합니다. 가장 많이 접근하는 데이터는 L1에다 넣어요. 왔다 갔다. 그러면 병목이 없어지잖아. 그런데 L1에 없어. 그러면 L2를 두는 거지. L2에 있는 걸 L1으로 끌고 와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일을 하고. L2에도 없네? L3로 가자. L3 없어? 램으로 가자. 램에 없어? 하드로 가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 많이 두면 둘수록 코어가 노는 시간이 없겠죠. 병목 구간이 없어집니다. 얘네들을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CPU는 캐시 메모리가 아예 없었고요. 캐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때는 캐시가 하나였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캐시를 2단계로, 지금은 3단계로, 그리고 캐시의 양도 늘립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죠. 이게 캐시 메모리예요. 자, 여기까지 아주 간단하게 칩셋과 CPU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인텔과 AMD의 30년에 걸친 CPU 전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